보이시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미래 예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3단계에서 하는 것들은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고민해보고, 이 미래가 저희가 이슈라고 삼은 이유 자체가 이게 뭔가 안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혹은 이제 좋은 기술이지만 그 이면에 뭔가 다른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 위험을 없애려고 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지금 할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단계가 이제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중간의 위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학생들한테 제가 수업을 할 때 4단계부터 되게 어렵다 이러면서 이제 3단계 하면서 약간 겁을 주거든요. 3단계 마무리를 잘해야 너희가 4단계를 쉽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하시는 방법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사회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2단계에서 고려를 해보고, 그 미래를 예측해 봄을 통해서 이 잠재적인 위험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보는 것까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 기법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퓨처 스윌이라는 것과 퓨처 시나리오라고 하는 미래 상황 예측 기법, 두 가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어려운 그 기법들은 아니고요. 미래 상황 시나리오 작성할 때는 퓨처 스콘이라는 기법을 같이 사용하긴 하는데, 그걸 그 퓨처 스콘은 활동지에 직접 넣은 건 아니라서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나온 것처럼 아무런 노력 없이 현재의 문제 상황이 지속된 경우와 바람직하게 개선되었을 때, 이 두 가지를 나눠보는 게 주요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 화학 접촉체가 포함된 생리대의 사용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는 사실 되게 짧은 미래밖에 예측을 못해요. 지금은 우리가 과거에 뭐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이렇게 넘어올 때만 하더라도 뭐 한 2, 30년 뒤에 무슨 일이 생길 거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저한테, 제가 미래교육 연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저한테 미래에 어떻게 교육이 바뀔 거냐고 물어보면 진짜 그냥 그 추론을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건 최대 5년이고, 그 이유는 진짜 상상의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퓨처 스윌이라는 걸 그리는 거는 이 상상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퓨처스 휠을 쓰면서부터 우리가 미래가 어떨 거야라고 예측하고 간다기보다는, 그 처음에 우리가 이제 트렌드하고 이벤트라고 해서 중간에 우리의 핵심 아이디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는 뭐 생태계 파괴, 뭐 미세 플라스틱 뭐 이런 거 키워드가 들어가면 이걸로 인해서 처음에 생성되는 임팩트 효과들이 있겠죠. 그걸 한번 적어보고, 그 임팩트 효과로 인해 또 발생되는 두 번째 효과, 뭐 세 번째 효과,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예시를 적으셔도 되고, 학생들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 퓨처 스윌을 쓰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구글에서 아주 단순하게 이제 그렸을 때 노이즈 캔슬링으로 인해 뭐 사고가 증가될 수 있고, 이어폰 사용 빈도가 증가될 수 있고, 뭐 기술이 보완되고 확대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등등에 대해 쓰면, 뭐 어떤 쪽은 안 좋은 거, 어떤 쪽은 좋은 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게 여기서 그림을 그리는 위치나 방향을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학생들이 알아서 이제 편하게 정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려보자. 뭐 주제 예상되는 결과에 따라 그 선을 나눠보자. 아니면 그냥 대충 적고 나중에 이거 합해서 생각해보자. 이런 걸 고민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릴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수레바퀴로 해서, 수레바퀴 모양이라서 휠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우리가 키워드를 적은 다음에 첫 번째 수레바퀴에는 다이렉트로 벌어질 수 있는 미래, 혹은 이제 어떤 장점, 단점 뭐 이런 것들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다이렉트로 벌어지는 것으로 인해 생성되는 또 다른 미래를 써보고, 또 그 다음 미래를 써보고 나다 보면, 여기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선이 하나였는데 여기서부터 선이 조금 퍼지기도 하고, 그 미래가 더 넓어지면 서로 영향을 주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연관관계를 선으로 그어보면서 적어보는데, 이게 좀 더 선생님들이 받으신 책이나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
여기에 뭐 굵기를 다르게 한다거나 이해관계자 매핑이랑 비슷합니다. 굵기를 다르게 한다거나 뭐 위치의 색깔을 좀 다르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례들이 들어가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참고하셔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시나리오를 쓰기 위한 초기 활동처럼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고 이제 할 때 학생들이랑 조율을 해보시거나 선생님께서 미리 해보신 기법 중에 우리는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선별하셔도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퓨처 수일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라고 하시면 퓨처 수일을 하고 정리하셔도 되고요. 우리 퓨처 수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써보게 한다. 저희의 방법은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퓨처 수일을 그리면 몇 가지 시나리오를 이렇게 잘라 볼 수 있죠. 요런 부분, 요 시나리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중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은 시나리오를 하나를 정해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개의 일착 임팩트 중에 복합적으로 적어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퓨처스콘이라는 기법을 나중에 요거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는데 시나리오를 먼저 써본다라고 생각하면 애들한테는 시나리오 먼저 써보게 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서 시나리오 먼저 써본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려봤던 것 중에 보니까 안 좋은 미래가 확실히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것이 10년 정도 아무런 노력 없이 지속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를 써보는 겁니다. 뭐 우리가 그 예전에 애니메이션 드라마 월리처럼 지구가 쓰레기를 전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뭐 30년이 지났을 때 지구에 아무도 못 살잖아요. 로봇 하나만 살고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뭐 그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이슈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개발이 됐다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닥칠까 이런 것들을 써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상황, 이런 것이 이슈인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을 때 이렇다면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개선됐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를 또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 우리가 2개를 선생님들이 써보실 수 있겠죠. 학생들한테도 써보게 할 수 있고 시나리오를 여러 개 쓸 수도 있고요. 사실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최소 2개 정도는 써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좋은 시나리오, 나쁜 시나리오. 여기에 뭐 저희는 이제 줄글로 썼는데 학생들하고 하실 때는 뭐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뭐 A 키워드가 10년 지났을 때는 어떨 것 같다. 뭐 B 키워드는 어떨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써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쓰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퓨처스콘에서 그 퓨처스콘은 현재는 시간 타임라인상 이렇게 미래가 나눠지지 않은 상태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래가 나눠진다라고 보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 때 우리가 여러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여러 시나리오 중에서는 뭐 가능한 시나리오, 뭐 아무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다 가능하니까 가장 큰 범주의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는 조금씩 더 중간으로 들어오겠죠. 근데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가능한 그럴듯한 그럴 수 있는 바람직한 중에 이걸 세로로 이렇게 세워보면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X축, Y축 바꾼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네. 만약에 여기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타임라인이 아니라요. 미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X축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생각하는 미래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이 부분이 좋은 거고 여기 이 부분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차이를 해소해야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나서 미래의 이 차이를 해소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렇는데 이게 현재로 돌아왔을 때는 아주 작은 갭 차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현재의 어떤 작은 실천으로 미래의 효과를 크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3단계에서 기본 우리가 알아야 될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다음에 마지막에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이 무엇일까요? 요거를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 내용을 여기다 학생들한테 적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라는 것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적게 하면서 여기에 그러면 아이디어가 뭐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막 적겠죠. 그러면 그 중에 나중에 아마 요 단계
하면서 이제 정리되는 건 아닌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팁을 조금 드리자면 학생들이 적는 아이디어 중에 이제 처음에 고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약간 뭐 이제 홍보한다, 알린다. 뭐 이제 실천해 본다. 약간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저희가 가끔 이제 시간을 줄여서 하려고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4단계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1, 2, 3단계까지만 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넥트 프로젝트 할 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는 실천과 실행을 강조하니까 실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실천을 위한 아이디어를 나중에 학생들한테 구분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건 제가 4단계 때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오늘은 이제 지금 하시는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이 퓨처스 휠을 한번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퓨처스 휠에서 한 가지 안 좋은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시나리오를 이렇게 써보신 다음에 이 상황이 개선되었을 때는 어떤 좋은 모습이 나타날 것 같아 라는 걸 써보시고 나면 이렇게 좋아지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3단계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3단계 활동을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그냥 개론 강의를 드렸고요. 오늘을 끄고 지금 질문이 이제 들어온 부분이 이제 퓨처스 휠과 퓨처 콘을 통한 시나리오 기법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떠한 차이가 있냐라는 질문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충분히 저는 이제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 미래학이라는 학문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교 미래학에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두 가지 퓨처스휠과 시나리오 기법을 가져왔어요. 물론 두 개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퓨처스 휠은 약간 평면상에서 이렇게 이해관계자 맵에서 이렇게 저희가 지도에서 펼치는 것처럼 약간 이제 좀 펼쳐보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좀 더 많이 들어요. 1차 파급, 2차 파급, 3차 파급을 보는데 더 많은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퓨처스 콘의 개념을 이야기해주고 시나리오를 쓰라고 하게 되면 퓨처스 콘에서는 시간축이 굉장히 명시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어떤 느낌을 좀 갖게 되냐면 이 두 개의 갭을 정말 줄여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 그래서 내가 지금 작은 하나의 행동을 하더라도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게 커다란 어떤 기여를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축을 좀 그려놓게 되면 내가 그러면 요 미래를 예측했을 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 현재로 다시 또 끌고 와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하고 해보니까 이런 퓨처 그 콘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 뒤에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못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퓨처스 P를 먼저 그리고 나서 이 두 개의 갭을 줄이는 방향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다라는 것을 언급해 주시는 게 지금 이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행동도 미래에 이런 큰 차이를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우리 작은 거라도 한번 찾아서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의도에서 시간축을 명시적으로 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도 그 퓨처스 휠에서 충분히 콘에 있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그거를 운영하시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 모든 과정을 지금 저희가 워크북을 만들 때는 가능한 한 세세하게 좀 나눠놨어요. 그랬더니 또 단점이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걸 다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만약에 퓨처스 휠을 그리고 나서 애들이 충분히 미래의 어떤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방향을 찾는다면 여기서 마무리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학생들이 좀 힘들어한다라고 생각되면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확대해서 보냐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자. 나중에 이렇게 나올 차이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요 시점에서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기법은 약간 글로 쓰게 되면 애들이 그냥 펼치는 것보다 좀 더 생각을 더 하게 돼요. 스토리라인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한번 생각을 정리해보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시각적으로 바라볼 때 조금 다르게 보인다는 그런 좀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봤을 때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또 다를 수도 있겠네, 그렇지? 네, 그렇죠. 예. 그렇지.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퓨처스 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레바퀴가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위례로 나아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릴 때 학생들이 어떤 친구들은 요만큼 위에는 조금 더 좋은 미래, 바람직한 미래로 그리기도 하고 요 아래쪽은 뭐 약간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의 문제 상황이 계속되면 이런 문제가 나타날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구획을 조금 지어서 예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애들이 저희한테 항상 하던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만 갈 줄 알았는데 안 좋은 것도 뭐 중간에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바람직한 걸로 생각했는데 가다 보니까 또 안 좋은 쪽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나타내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미래가 정말 다양하게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문제가 지속되었을 때의 문제랑 아까 계속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도 조금 해결됐을 때의 미래를 한번 다 같이 예상을 해봐서 요게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예상을 좀 해보면 그중에서 우리가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미래가 더 발전되면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해서 아주 잘 모르는 게 문제야. 또는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무조건 위험하다는 것만 알고 있는 게 문제야. 그 위험을 없애줘야 돼. 라는 식으로 바람직한 미래를 만약에 생각해 볼 때 내가 요 링크는 하나 해결해 볼 수 있겠다. 라는 것을 조금 정할 수 있게 되는 게 3단계 마지막에서 조금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한번 다양하게 생각해 본다. 라고 하는데 그래도 근거는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조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공상 막 저희 과학성상화 많이 그려보셨죠 어렸을 때 막 마구잡이로 그냥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많이 쓰니 마스크를 많이 쓰니 이게 더 심각해질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조금 데이터에 근거해서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1차, 2차, 3차는 조금씩 이제 좀 증가하는 형태 그쵸. 또는 감소하는 형태로 조금 가야 된다. 예? 네, 그리고 그렇죠. 이것이 1차일지 2차일지는 또 토론을 통해서 또 정해봐야 될. 그렇죠. 네. 예, 사실 그렇죠. 그거의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죠. 1차냐, 그렇지. 2차냐. 예. 예, 예. 예. 그럼 어떻게 보면 1차, 2차, 3차를 꼭 뭐 이게 영향을 주는 것일 수도 있고 이게 약간 더 단기적인 2, 3년 안에 뭐 5, 6년 안에 10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봐도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좀 편한 방식으로 제시해 주시면 될 예.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보니까 이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퓨처스윌 같은 걸 이제 하시다 보면 아까 고현주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이걸 애들이 꼭 부정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도 해도 돼? 라고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해서 아예 처음부터 구획을 나눠 주셔가지고 반을 딱 이런 그림을 제시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환경적 영향, 경제적 영향, 뭐 사회적 영향 이렇게 나눠 주시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지만 저희 경험상은 그게 학생들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입장을 생각해 보는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이 문제는 한 가지에 속하지 있지 않고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생각해 보시고 영역을 나눠주는 게 좋겠다 하면 나눠주셔도 되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그냥 나눠주셔도 애들이 알아서 부정, 긍정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